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토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토.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키아토 김미라입니다.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로 신나게 문을 열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 굵직굵직한 챕터가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크게는 연령대별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린이 시절, 중고등학생 시절, 그리고 대학생 시절과 그 이후에 직장인이 되고 또 내 사업장도 열었던 거,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등등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그 안에서의 또 자잘한 소제목들이 좀 붙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페이지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페이지를 마키아토 여러분들은 있으신가요?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고요. 특별한 만남일 수도 있고요. 어떤 페이지는 다시 기억을 되돌려보며 열어보지 않아서
기억조차 희미한 것도 있고요. 그런 일 있었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진짜 기억이 안 나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하도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열어봐서 닳고 달아서 그 순간에 있었던 그때처럼 생생한 또 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억은 일부러 모서리 살짝 접어두고 두고두고 펼쳐보는 페이지도 있고요. 오늘은 어떤 페이지로 기록될까요? 굳이 들춰보지 않아도 입가에 슬며시 미소 지어지는 그런 산뜻한 페이지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생각 한 잔 준비되었는데요. 음악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김동률, 기억의 습작, 시인과 촌장, 사랑일기. 이제 버틸 순 없다고 휑한 웃음으로 내 어깨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는 건 너의 슬픈 눈빛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나에게 말해봐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철없던 나의 모습이 얼만큼 의미가 될 수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새들의 날개 죽지 위에 저 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인부들의 힘센 팔뚝 위에 광장을 차고 오르는 비둘기들의 높은 노래 위에 바람 속을 달려나가는 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나그네의 저 지친 어깨 위에 시장업 위에 엄마 품에서 잠든 나가의 마른 이마 위에 공원길에서 돌아오시는 내 아버지의 주름진 황혼 위에 아무도 없는 땅에 홀로 서 있는 친구의 굳센 미소 위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수없이 밟고 지나는 길에 자라는 민들레 잎사귀 위에 가고 오지 않는 아름다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소녀의 겨울 밤차 유리창에도 끝도 없이 흘러만 가는 저 사람들의 고독한 뒷모습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이야기로 생각 한 잔. 이야기로 생각 한 잔 슈가쌤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스튜디오에서 음악 같이 들었는데 제가 막 혼자 막 사랑해요 라고 쓴다 이렇게 막 흥얼거렸더니 우리 슈가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DJ의 나이가 다 나오네요.
근데 제 생각에 우리 마키아토 여러분들도 이 음악 들으면서 되게 오랜만에 너무 좋은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되게 많이 들었던 곡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슈가쌤? 젊으셔서. 네, 어린 나이에 들어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네, 네. 그 기억은 하고 있어서 네. 네, 운율을 따라할 수는 있어요. 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들어봐서 좋네요. 그렇죠. 들을 때마다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좀 힘이 솟는 노래 같아요. 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이제 봄이잖아요. 그래서 뭐 산에도 가고 꽃도 구경하러 다니고 밝아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계절이 그러니까요. 밝아지니까. 세상이 좀 환해지고. 네네. 네. 오늘 이야기 되게 또 기대하면서 왔거든요. 어떤 이야기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도 좀 생각 나누고 싶은 책인데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책은 김영진 작가의 게임하고 싶어라는 그림책이에요. 야,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림책 안에서 있어지는 에피소드는 제목으로 또 유추해 보실 수 있겠고 또 다 읽고 나서는 아이들과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김영진 작가님이 쓰신 이 책은 사실 먼저 작가님은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부여면은 우리 여기 근처죠. 가깝죠? 예전에 서울 살 때는 부여하면 굉장히 먼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근처는 괜히 반갑네요. 인근에서 네. 꿈 공장을 지켜라 이 책 제목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빠의 이상한 퇴근길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다양한 그림책을 쓰시기도 하고 또 다른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셨어요. 유명한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나 지하철을 타고서 집안 치우기, 칭찬 먹으러 가요 이런 책들은 그림 작가로 참여하시기도 하신 작품인데 아주 세밀한 일러스트가 주인공의 감정 표현을 엄청 재밌게 표현하셨어요. 네, 그 그림들이 진짜 되게 리얼하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익살스럽게?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림 네. 보면서 그런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익살스럽게.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눌 게임하고 싶어라는 책은 2022년 8월에 발간된 책이어서 아마 책 첫 페이지에는 그 작가 선생님이 자신만의 그런 소견을 좀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게임, 부모로서는 물론이고 그림책 작가로서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아이들이 왜 게임을 좋아하는지, 부모님들은 왜 불편해 하시는지 같이 담아보려 애썼습니다. 라고 작가 선생님의 의도가 같이 쓰여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실 육아에서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고민들을 그림책을 통해서 또 공감도 해보고 같이 해결책도 우리 아이들과 나눠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주제 같아요. 이렇게 보통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흔히 이렇게 나오는 대화 중에 그거잖아요. 야, 너 또 게임해? 뭐 숙제는 다 했어? 맞아요. 너무 자주 하게 돼요. 조금만요. 뭐 이거 좀 잘하면 게임할 수 있어요. 뭐 이게 되게 흔하게 나오는 대화인데 이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사실 게임 말고도 핸드폰을 또 많이 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왜 게임을 좋아할까? 왜 하고 싶어 할까?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이거 많이 해서 얘한테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부정적인 영향 뭐 눈이 더 나빠진다든지 공부에 좀 흥미를 잃는다든지 잠도 안 자고 한다든지 이것만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못하게 하자. 좀 어떻게든 줄여보자. 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이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부모님은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서로 만족할 만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싸움으로 가든지 엄마 몰래 스마트폰을 하는 방법을 찾든지 서로의 욕구만 지금 막 채우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왠지 오늘 책 이야기 나누고 나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집에서 이렇게 또 아이랑 솔직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음악 듣고 책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고정진 대화 차우차우.
그려둘 법도 했던 그대 목소리는 흩어졌네. 시간이 흘러내 기다림만 길어지다 차갑게 식어가네. 돌아올 일은 없을 거야. 몇 번을 되뇌이다 잠을 청하네. 어제 들었던 듯 내 귓가에 아직 맴도는 그대 흥얼흥얼거리는 노랫소리 말소리에 눈물을 다시 내 곁에 와서 그대 목소리가 그리워. 진지한 말투 집중해 있던 눈동자. 언젠가는 우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만나 그저 대화쯤은 밤이 어떨까 하네. 즐겁기만 했던 그대 왈머리네. 어스름에만 가는 그날의 가로등 불이 아직 아른아른거리는 그날 밤의 별들 아래 눈물을 흘러 다시 내 곁에 와서 흘러 그대 목소리가 그리워. 진지한 말투 집중해 있던 눈동자. 다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만나 그저 대화쯤은 밤이 어떨까 하네. 즐겁기만 했던 그대 왈머리네. 즐겁기만 했던 나날들이었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하는데도
쏟아지는 낙엽 소리 길거리에는 커플들의 웃음소리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발자국 소리 내 귀엔 너같이 들려 마치 너의 목소리 아닌 걸 알지만 혹시나 해서 널 붙잡고 싶고 옆에 두고 갖고 싶고 안고 싶어 너를 찾아 울적거리는 내 울음소리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하는데도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하는데도 너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오면 밤하늘에 써놓았던 가사들이 너를 위해 수놓았던 아름다운 별들이 함께 내게 속삭여 with one melody 귀 기울이면 들릴까 너의 숨소리 방 한 구석 가득 채워진 듯더리 모든 게 다 변해도 한 번 더 사계절이 바뀌어도 선명하게 내게는 들리지 너만이 영원히 You're my one and only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하는데도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하는데도 너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지울 수가 없네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애써봐도 아무리 애를 I try my 써봐도 hardest 지울 수가 You know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지울 수가 You know 지워지지 I try my hardest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지울 수가 없네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워 뺏어 뺏어 Yes I hear you Day and night You hear me right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마키아또 슈가쌤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생각 한 잔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책의 내용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리나 엄마 휴대폰 가져와. 그렇게 예쁘게 얘기하시나요? 아, 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리나! 그렇죠. 제가 네. 좀 그랬네요. 이 책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다 보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린의 집에서도 역시나 엄마가 휴대폰을 찾는 소리로 시작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집안이 이러지 않을까요? 또 화장실에서 몰래 게임하고 있는 그린이 이것도 저희 집에서도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아빠가 이제 훈계를 하세요. 책에서 이제 막 그린아 뭐 너 정말 이럴 거야? 뭐 맨날 게임만 하고 책도 안 읽고 뭐 이렇게 하는 대사 보면서도 와 진짜 어느 집이나 똑같구나. 제가 꼭 하는 잔소리를 듣고 쓰신 것처럼 너무 똑같더라고요. 게임만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스마트폰을 처음에는 안 사주시면서 이제 막 너 이거 사주면은 게임만 할 거잖아 막 이렇게 엄마가 말하는 이야기도 되게 현실 육아 같아요. 많은 엄마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끝까지 또 버틸 수 없어서 결국에 사주게 되기도 하죠. 그린이는 어쨌든 지금 개인 휴대폰이 없는 아이고 그래서 가끔 이제 부모님 폰을 가지고 가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아빠가 고모네 집에서 텔레비전에 연결하는 게임기를 빌려 오세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몰래 하지 말고 아빠랑 시간을 정해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작은 화면으로 하면 눈도 나빠지니까 큰 화면으로 하자고 이렇게 대안을 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아빠하고 그린이 형까지 같이 틈틈이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은 아빠가 같이 즐겨주시려고 그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해진 시간이 이제 물론 끝나면 게임이 아니라 진짜 뭐 축구 경기에 게임을 했으면 아빠가 이제 나가서 진짜 우리 축구를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아빠가 예전에 아빠도 게임을 좋아했었다는 아빠 그 유년 시절 얘기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정말 니네 축구 너무 잘한다 뭐 아까 너가 없었으면 활약을 못했을 텐데 뭐 이렇게 구체적인 칭찬도 막 해주시거든요. 그러는 걸 보면서 아이들은 진짜 자기가 잘하는 거가 많다는 걸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책을 보다 보면은 그린이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 장면에서. 네네.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정말 와닿는 내용이었는데 그린이는 왜 게임을 좋아한다고 했을까요? 보통 아이들 이렇게 너 왜 좋아하니? 재밌으니까요. 뭐 이럴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재미도 물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책에서는 아이들한테 너 게임 왜 좋아해? 이렇게 사실 묻지는 그쵸. 않죠. 그냥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네. 왜 좋아하니? 이렇게 친절하게. 정말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눈 나빠지고 맞아요. 책 읽는 시간 빼앗기고 숙제하는 시간 빼앗기고 하는 거에 저희는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린이는 책을 읽을 때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게임은 처음부터 재밌대요. 그렇네요. 그쵸? 네. 그쵸.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글을 읽을 때. 또 그리고 엄마 아빠는 가끔 칭찬을 해주신대요. 근데 게임 속에서는 칭찬하고 선물을 자꾸자꾸 주는 거예요. 그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쵸. 뭔가 미션을 딱 완성을 하면 바로 막 그쵸. 점수가 올라가든지 네네. 아이템이 레벨업이 생긴다든지. 되거나 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게임 속에서는 이제 막 점수도 올라가고 또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는 이제 막 속상하잖아요. 근데 게임 속에서는 실수해도 아무도 그린이한테 화를 내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다 끝났어. 자기가 실수해서 게임이 끝났어. 그럼 거기에 뭐라고 해요? 다시 게임 하라고 써 있잖아요. 다시 재도전 리플레이 하고 맞아요. 그렇네요. 게임 계속하기 버튼이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야. 너무 재밌지 않나요? 우리 이런 그린이 말. 똑똑한데요. 생각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네네. 진짜 그러네요. 다시 막 응원해 주는 거야. 리플레이? 막 이렇게 들으면 막 다시 누르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뭐 지도해 주시는 그런 방법 이런 교육 같은 데를 가보면은 강사님이 꼭 그러시더라고. 왜 아이들이 게임을 할까? 뭐 카톡을 할까? 뭐 SNS를 할까? 그러니까 왜 이 온라인 상에서 애들이 더 재미를 추구할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주시기는 하는데 그런 질문이 생각났던 대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욕구가 이 책에 좀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어른들도 사실 그 게임을 많이 하거나 스마트폰 많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린이는 되게 현명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저 지금 들으면서 나는 왜 많이 할까? 나는 왜 할까? 이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네. 우리 마키아토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스마트폰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 많이 쓰시나요? 우리 잠깐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악 듣고 또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스마트폰을 좀 많이 보는 편인가? 왜 많이 보지? 그린처럼 좀 똑똑한 대답을 좀 생각해 봅시다. 악뮤가 부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장난감으로 태어났다면 혼자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고 보니 내 심장은 어떻게 bounce 뚜뚜루뚜뚜뚜뚜 bounce.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탁스는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Shall we dance? Dance! Move around, right? 이가 뒤로 move around, move around. Say yeah. Yeah, 손발로 막 치고 받고 두 다리로 공차고 받고 했던 내 익숙하던 몸뚱아리가 낯설게 느껴질 때 몸치고 박치고 다 하나같이 쿵쿵짝 허키퍼키 클럽 공동작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보는 right. Who are you?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돌덩어리로 태어났다면 이리저리 지고 굴러 떼굴떼굴 떨어지고 말 텐데 생명이란 건 참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탁스면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Let's dance. Dance. Move around, 발다리가 앞뒤로 move around, move around, say yeah. 사실 스마트폰도 나는 왜 쓸까 이렇게 보면 제 생활 전반에 얘가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거예요. 뭐 심지어 장보기도 다 웬만하면은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하고 맞아요. 날씨도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은행일 뭐 아이 학교 수업 이렇게 무슨 비용 내하는 것도 다 스마트폰으로 보내고 심지어 가끔은 그 부모님 용돈 같은 거 보낼 때도 직접 주는 것보다 이렇게 계좌이체로 해서 뭘 보내드릴 때도 있고 책도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전자책을 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고 뉴스도 이렇게 온라인 뉴스 많이 보거든요. 종이신문 시켜놓고 잘 안 보고 온라인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악도 자주 듣고 뭐 좋은 강연이나 이런 것도 스마트폰으로 듣고 거의 깨어있는 시간에 뭐 한 3분의 2는 스마트폰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게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쓰면서 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못했던 게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걸 가지고 뭐 무슨 맞추기라는 그런 건 안 하고 주로 다 필요한 일들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장 보는 것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강의 일정이나 이런 거 정하는 것도 다 핸드폰으로 해야 되고 자료 찾는 것도 핸드폰으로 하고 이러니까 나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거 꼭 필요해서 쓰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게임하고 싶다는 그쵸.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자는 의미에서는 어른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그 범위는 참 업무적인 부분이 되게 많을 수 있겠지만 일단 아이들하고 우리 게임하는 시간이며 또 어떤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렇게 실갱이를 하게 되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좀 지혜롭게 그쵸. 효율적으로 그쵸, 같이 그쵸.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잠자리에서 특히 이제 아이들 막 핸드폰 만지고 있고 뭐 게임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아니 빨리 씻고 뭐 잠자리 준비하고 그렇죠. 빨리 그만해 핸드폰 그만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막상 저는 아직 업무가 남아 있어서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왜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 해놓고 왜 아이들이 많은 불만. 엄마는 하고 네. 있냐고. 그럼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이기적인 얘기죠. 그것도 아이들 딴에는 아이들도 남아 있는 그 업무 처리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지인은 뭐 10시면 10시 이렇게 집안 소등 시간에 그 방으로 각자 들어가는데 휴대폰을 다 모아놓는 바구니가 있대요. 네. 그래서 방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게 어른들도 같이 지키는 약속이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른들은 쓰면서 아이한테 하지 마. 이거는 그게 굉장히 반발심이 좀 그쵸. 많이 일어나는 것도. 너무 제가 생각해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그렇게 하세요 실제 집에서 어른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지인이 그렇게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고 네. 저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아. 그 얘기 듣고 너무 좋다. 네네네. 우리 잠자리에서는 휴대폰 사용하지 말자. 그렇게 하기에는 아이들 잠 들기까지 제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저 남아있는 뭐 저도 빨리 끝내고 자야 되니까. 그게 되게 네. 어렵더라고요. 그쵸. 누구 어느 집에서나 좀 고민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저는 한 번은 또 아이한테 뭐 그 게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손에 계속 쥐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두서없이 막 또 잔소리를 하고 그러다가 아이한테 이제 휴대폰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너한테 도대체 이게 쓸모가 어디가 있는지 장단점을 써보라고 했어요. 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쓰게끔 하고 싶은 그런 취지였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 10살 박이었는데 아이가 근데 너무 잘 써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려 물었다니까요. 이거 너가 썼냐고 스스로 어디 검색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네. 어디 또박또박. 검색해서 쓰고 온 것처럼 네. 뭐 좋은 점 이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막 글로써 써볼 만큼의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생각해보진 않잖아요. 아이가 쓴 걸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게 뭐 네이버 백과사전에 모르는 걸 검색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대요. 그쵸. 네. 좋은 점이. 그 전화 문자 같은 거는 다른 사람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10살 박의 아이가. 그 나쁜 너무 점이 훌륭한데요. 네. 휴대폰을 많이 하면 눈이 나빠지고 또 휴대폰을 많이 하면 중독이 되고 또 많이 하면 자세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쓴 거는 아마 엄마의 잔소리가 조금 엄마들이 하는 말이죠. 게 아닐까. 눈 나빠져. 자세가 안 좋아져. 거북목 되잖아. 뭐 이런 거. 맞아요. 저는 이렇게 나쁜 점으로 아무래도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쵸. 여기서 아주 순수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아이가 생각하는 좋은 점이었거든요. 그게 저한테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게임하는 시간이나 그런 뭐 자세나 뭐 장소나 이런 거는 같이 좀 협의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무조건 안 돼. 이것보다 아까 그린이가 말한 것처럼 게임을 하면 나를 계속 칭찬해주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도 들고 어쨌든 스트레스도 해소도 되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살려서 네네네. 아이랑 잘 맞춰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맞아요. 스트레스. 그래서 여기 오늘 준비한 게임하고 싶어에서도 아빠가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있었거든요. 뭐 이게 정해진 시간과 약속이 있으면 너무 게임하는 시간도 충분히 유용한 취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 해소용도 될 수 있고. 제가 TV에서 보니까 유명한 프로그램 뭐 금쪽이 땡땡땡 금쪽이 나오는 그런 네네. 프로그램에서 거기 나오시는 그 박사님이 뭐 이런 게임 중독된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한번 얘기를 하신 게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거에서 아주 좀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좀 너무 시간, 뭐 건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뇌 발달.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아주 곰곰이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생기는데 그런 일들이 훈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린이가 말했던 첫 번째가 사실 제가 거기서 조금 걸렸었는데 책은 한참 보다 봐야 재미가 느껴지지만 게임은 틀자마자 재미있다, 즐겁다 이게
그림과 영상과 그게 이제 확 시선을 끌어당기고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아도 앞에서 다 구현이 되기 때문에 뇌가 생각해야 될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책은 글자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의미를 부여를 해서 자기 경험과 이걸 섞어서 상상을 해내가고 이 모든 그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재미를 이제 느낄 수 있게 되잖아요. 실제로 또 교과서 공부를 하려다 보면은 눈이 글씨를 맞아요. 읽는 훈련까지도 맞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도 많이 놓치게 될 것 같긴 해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코칭을 해줘야 될까가 사실 고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위험한 것들을 조금 더 자각을 하게 된다면 저희도 또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더 심사숙고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지만 뭐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도 쓰셨는데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생각이 뭐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다는 어떤 논리정연하게 아이들이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 팍팍팍팍 팝콘 터지듯이 대안점이 한꺼번에 짧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좀 순간적으로만 반응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예를 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길게 말하는 거 듣기 싫어하고 뭔가 길게 시간이 요구되는 것을 좀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능력이 그러니까 저하되는 거죠. 뇌 기능.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실제로 저희 아이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우리 반에 어떤 아이는 분노 조절 장애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화를 주체 못하고 그냥 욱 화를 내고. 네.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친구들을 대하면서도 아이들도 얘 뭔가 좀 너무 즉흥적으로 막 화가 막 그렇게 나나 뭐 이렇게 생각을 아이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당연한 거겠지만 어떤 면에서든 중독이 붙는다는 거는 굉장히 그렇죠. 네, 좀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게임 중독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를 해야 그게 너무 많이 하는 거고 그게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일까 이렇게 하니까 뭐 게임은 뭐 주당 한 25시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또 중독으로 가는 그런 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기준점을 또 얘기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냥 아주 가볍게는 뭐 여가 생활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만큼에도 또 너무 지나치게 집중을 한다? 이런 것도 막 단계별로 치자면 되게 초기 단계? 나타나는 거. 거기만 빠져서 그걸 안 하면 불안해지고 자꾸 생각나고 일상생활에 좀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이제 단계까지 그쵸. 되는 거겠죠. 네네. 안 하고 있어도 계속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과몰입? 뭐 요즘에는 이렇게. 맞아요. 중독 이런 말 안 쓰기로 한 것 같아요. 과몰입. 그러니까 네. 모든 그 일상에서 우선이 게임인 거죠. 머릿속에서도 그렇고 뭐 생각에서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서도 그렇고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을까 봐 우리는 걱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저 보니까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중독되는 거 그러니까 중독이란 말 안 쓰기로 했잖아요. 뭐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과몰입해서 너무 게임만 하려고 하는 거 이걸 막아보려고 이제 알고 있는 방법을 다 동원을 하시더라고요. 뭐 핸드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부모님이 시간 제한을 한다든지 맞아요. 앱을 뭐 못 키게 한다든지. 아니 저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희 지는 이제 뭐 키보드도 가지고 나가보고 정말 그렇게 하시긴 했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놀랐어요. 근데 어느 날은 뭐 집안에 어디 숨겨놓는 장소 같은 데다 놓으면은 이제 아이한테 다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렇게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외출하실 때 TV에다 연결하는 이 그린이처럼 TV에 연결하는 그런 게임기를 이용하고 있을 때였어서 리모컨을 뭐 안방이면 안방, 거실이면 거실 집안에 있는 리모컨을 세탁기 속에 넣어놓고 가셨는데 집에 오자마자 그걸 그냥 빨래를 돌려버리셨더라고요. 어떻게 본인 넣은 순간 깜빡하시고. 네네네. 근데 그러고서 다시 리모컨을 사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한숨 쉬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지금도 막 얘기들을 나누면서도 이게 다른 사람 집 일이니까 에피소드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우리 집 일이면 정말 그쵸. 아이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무조건 안 돼. 나쁜 거니까 하지 마.
너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네 정말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저의 미래 참 안 좋을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조금 합의를 보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그린이가 이야기했던 장점 있잖아요. 우리 또 딸이 이야기했던 장점들. 그런 장점도 있지. 그럼 장점은 좀 쓰면서 이렇게 너무 거기에 몰입하는 걸 좀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생각해봐도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게임을 안 하면 또 할 일이 없고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니까요. 책은 재미없는 것 같고 밖에 나가서 놀으라고 해도 친구들은 일단 없고 뭔가 자기들만의 스케줄이 바쁘니까 아무래도 부모님하고의 시간을 같이 갖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런 환경이 또 여의치 않으면 아이에게 다른 취미 생활이 어쨌든 생길 수 있도록 뭔가 자꾸 제공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겠네요. 네. 저희 아이들만 봐도 뭐 쉬는 날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시간이 딱 끝나서 약속은 지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얘네들이 갑자기 무엇을 해야 되나 집안에서의 배회하더라고요. 뭔가 할 놀잇감을 좀 같이 정해주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같이 활동을 나가거나 그런 방법들이 더 얘네들도 뇌도 쉬고 스트레스도 푸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네, 그 대안점 찾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엄마가 무조건 안 돼 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랑 약속을 정해서 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무래도 뭐 어느 정도 시간을 게임하는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는 또 바깥놀이도 할까 이런 거 아이들하고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좀 강압적으로 정해주다 보면 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들도 충분히 뭐 좋은 점 나쁜 점 아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아이가 쓴 것처럼 그 자세도 나빠지고 눈도 나빠지고 이러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네네. 그럼 얼마큼 쓰고 싶니? 이걸 같이 합의해서 정하고 그다음에 엄마 심심해 이럴 때 좀 그 심심하다를 없앨 만한 대안적인 놀잇감을 좀 찾아서 아니면 엄마랑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네. 뭐 그런 방법을 좀 찾으면 좋겠는데 엄마 좀 힘들긴 하겠네요. 아빠가 해주셔도 됩니다. 좋네요.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는 오늘 들으면서 아이들이 왜 게임을 하지 한번 진지하게 정말 마음을 열고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재미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다음 달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키아또 여러분들도 이야기로 생각 한 잔 재밌으셨죠? 네, 우리도 이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마키아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이 행복한 하루 되세요.